홍준표 후보가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을 보면 언론이 정상이 아니다. 언론이 정상 아니죠. 지난 탄핵이나 대선 과정에서 보니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청와대 특보 자리 겨우 얻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 신문도 바치고 방송 바치고 그러니까 신문으로 보도 잘해주고 방송으로 보도 잘해주고 조카 구속시키고 조카도 구속을 시키고 청와대 특보 자리를 겨우 얻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 이제 논평한 걸 보니까 중앙일보 JTBC 회장 송홍석현 씨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 말은 안 하지만 해당하는 사람은 홍석현 회장일 것이다. 홍준표 후보가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권은 5년도 못 간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봤지만 언론은 영원하다. 이게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정권은 끝나지만 언론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계속 가니까 비정상적 언론이 계속 유지되면 보통 문제 아니죠. 비정상적 상황이 되는 것이죠. 종편 허가제도에 묶여서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종편을 이제 몇 년 하고 난 다음에 재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종편이 잘못하면 이제 변질될 수밖에 없고, 현재 종편이 다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편을 이제 만든 그 당사자가 홍준표 후보를 비롯한 그 당시 한나라당이죠. 종편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 KBS, MBC, SBS 이런 공영방송들이 너무 이제 편파방송을 하니까, 그때 좌파 정부 시절에 편파방송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좀 종편 방송을 만들어서 좀 우파 방송하게 좀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종편이 지금 더 심각하게 편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종일 편파 방송하는 거라고 그래서 종편 이렇게까지 부를 정도가 됐습니다. 종편 4개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 그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경쟁적으로 선정적, 자극적, 비판적 그런 것들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변질되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세력에 편승해가지고 다음 정권 누가 잡겠다. 그럼 거기에 딱 편승해서 편파 방송을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자승자박이다. 자승자박이다. 그렇죠. 자기 몸을 자기가 묶은 꼴이 된 것이죠. SBS와 중앙만 행복하고 KBS, MBC는 요즘 힘들 것이다. KBS, MBC는 그래도 우파에 관해서 공정하게 보도를 하는데 SBS는 중앙은 좌편향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요즘 신바람이 나고 KBS, MBC는 힘들게 지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사장 퇴진 압력을 벌써 민주당이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초대 여성, 첫 번 여성 외교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못 받고 임명된 두 번째 사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는데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강경화 장관은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박사학위 논문 표절, 자녀 증여세 체납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은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논평을 보겠습니다. 귀 닫고 눈 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 행보가 갈수록 점입 가경이다. 귀도 닫고 눈도 감았다. 불통.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불통한다고 그러는데, 그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했다.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인사를 공약에 반하여 추천하고, 자기 공약은 이런 사람 절대 추천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그것도 네 개나 적폐라고 한 사람 4개, 5개 중에 4개가 걸린 사람을 이제 임명했다고 하는 거죠. 흠이 없다고 강변한 문 대통령의 모든 책임이다. 이런 사람도 흠이 없다고 또 이렇게 문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더 이제 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장관 해임 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 논평을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능력에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고 야당이 문 대통령의 5대 배제 원칙에 의거해 반대했음에도 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을 파기하고 밀어붙였다. 강경화 밀어붙였다. 청와대는 능력과 도덕성 검증으로 장관 후보자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우리 능력에 따라서 도덕성에 의해서 장관을 세우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그거 다 원칙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오직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형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 국민의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은 민주주의 원칙도 역량 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는 실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 참사에 불과하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국민의당도 제법 야당다운 논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언제 또 여당이 갖다 붙일지 모르는 카멜레온 같은 정당이니까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이렇게만 계속하면 야당이 되겠죠. 야당이 되겠죠.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 논평을 볼까요?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4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며 인사배제 5대 원칙 중에 4개가 걸리는 사람이 장관이 됐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무지와 무능을 드러낸 바 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한 그런 사람이 외교장관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해외 봉사활동 지원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국제 이런 복잡한 외교관계 다뤄본 적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이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며 실체도 없는 국민의 뜻을 들먹거리면서 강행을 정당화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고 대통합 인사는 장관의 자질마저 묻지 않는 코드 인사, 보온 인사로 뒤바뀌었다. 대통합 인사 한다더니 코드 인사에다가 보온 인사, 자기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들 인사,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인사. 그러니까 도덕성이고 능력이고 안 따진다고 지금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독선과 오만으로 실패한 정권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머지않아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결국은 전국이 냉각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앞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것이고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표결 통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애꿎은 김희수가 낙마하게 생겼다고. 강경화 구하는 바람에 김희수가 낙마를 하게 생겼다. 이렇게 지금 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강경화에 비해서는 김희수가 좀 덜 낙마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표결을 과반수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당이 여기 이제 강경화 임명에 반발해가지고 표결 참석 안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반대하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 경영 예산안, 정부 조직 개편안 전부 다 표결로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요즘 동아일보도 제법 보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제법. 김병준 교수가 김상곤 후보자를 반격한 것을 기사화했습니다. 김병준 교수는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하다가 18일 만에 물러난 사람이죠. 왜 물러났어요? 김상곤 교육부총리, 교육장관 후보자가 교수 노조 위원장 하던 시절에 논문 표절한 사람 물러가라고 성명서 발표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물러났죠. 물러났습니다. 그때 김병준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겨냥해서 김성곤 당시 한신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국 교수노동조합, 교수노조가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 하루빨리 사퇴하라. 교수노조는 김 총리의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행위를 규탄한다고 이러면서 막 몰아붙여가지고 결국은 못 견디고 물러났습니다. 이제 11년이 지났습니다. 11년. 박근혜 정부 시대 아래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아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이군요. 그때군요. 이번엔 거꾸로 새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이 김상곤 후보자가 박사 시절 논문, 석사 시절 논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석사 시절 논문은 뭐 130여 군데 표절 완전히 베낀 거라고 그래요. 전문가들 보면 이건 논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완전히 갖다 베껴가지고 논문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고 또 자기 논문 표절까지 한 것이 이제 드러나고요. 하여튼 이렇게 의혹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김병준 그 당시 총리, 낙마한 총리는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래서 동아일보에 가서 그 김병준 총리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까 김병준 총리가 자기 잘못은 로맨스라고 하는 건 안 된다. 표절한 사람은 교육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맞받아쳤습니다. 남의 잘못은 그냥 막 공격해야 되고 내 잘못은 로맨스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표절한 사람은 교육부 장관한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김 후보자는 아마 내 논문을 보지도 않고 그 성명서를 냈을 것이다. 내 논문 표절이라고. 그런데 읽어본 사람은 절대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 자기는 표절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면 이제 양심이 있으면 이제 김상곤 후보자가 사퇴를 해야죠. 자기가 표절로 몰아붙여가지고 국무총리 통과된 사람도 이제 임명된 사람도 물러나게 했으니까 자기는 아직 임명되지도 않았잖아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눈에 피눈물을 흘렸으면 자기 눈에도 피눈물이 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논문 표절로 논문 중복 게재로 물러나게 했으면 자기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양심적이잖아요. 충청지역 신문의 금강일보라고 있습니다. 금강일보의 보도가 참 재미있네요. 충청남도가 지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보령댐, 금강보 도수로 가동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뭄이 충청남도에 심하잖아요.
이 역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령댐과 금강보의 토수로 보의 물을 끌어다가 농작물이나 혹은 뭐 이렇게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쓰는 거, 그 도수로 가동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보의 물을 끌어다가 쓴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보호 만든다고 그러는 게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 얼마나 극성스럽게 반대하고 비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가 4대강 보의 물을 끌어다가 쓰겠다고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크게 끌어다 쓸 수는 있습니다. 쓰려면은 자기가 과거에 4대강 보호 만들면 안 된다고 난리 칠 때 그때 자기 잘못을 사과라도 해야 되잖아요. 사과라도. 사과는 안 해요. 사과 안 합니다. 그거는 물을 끌어서 쓰겠다고요. 참 뻔뻔스러워. 같은 좌파들은요. 뻔뻔스러운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응?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오판을 했다 그러고 그럼 끌어다 쓰면 뭐 되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다 잘못하고 사는데. 잘못한 거 사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파는 사과를 잘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 안 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한 사람을 임명하면서도 사과 안 합니다. 안 해요. 자기들은 사과 안 하고 우파가 좀 잘못하면 사과하라고 난리 쳐대요. 난리 쳐대요. 사과 안 한다고. 그 난리 쳐대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뭐 장관 되겠다고 나온 거 보니 자기들이 더 해요. 자기들이 더 논문 표절하고 막 그냥 논문 중복게재하고 김상곤 그렇게 난리치고 막 물러나라고 쌩 난리치던 자기는 그때까지는 안 밝혀졌으니까 자기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좌파냐. 그래서 이제 윤창중 대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여튼 요즘 좌파 정권이 세우는 이 인사들, 내세운 인사들, 강요, 후보자들 혹은 강요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역겨운 냄새가 나서 마치 난지도 옛날 쓰레기 더미 옆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쓰레기통 막 음식물 찌꺼기 막 내버려가지고 온갖 지저분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지금 인사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전혀 자기들은 안 그런 것처럼 하고, 그보다 훨씬 덜한 사람. 마치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온갖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장관 되려고 하니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장관 시킬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쩔쩔매고. 이제 문 대통령 좀 정신 차려야 되겠는데요. 5대 적폐에 해당되는 사람 임명하겠다 그러는데, 5대 적폐 중에 4개가 걸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으니, 강경화 임명했으니, 한 번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도둑질을 계속 하기 쉽거든요. 한 번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할 심산인 거죠. 그래서 김상곤도 그냥 임명할 태세고, 그냥 막 하겠다는 거죠. 어차피 쏟아진 물인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참 이게 나라가 이러다가 참 큰 일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